열린 시장 체크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뭘 봐야 될지 포인트 공개하겠습니다. 배터리 부분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36%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연평균 성장률일 텐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인지, 요즘 들어서 이쪽으로 워낙에 좀 기운이 빠져 있어서 과연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최현주 전문가님이 알려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글로벌 시장이 연평균 36%씩 성장해서 25년경에는 약 최대 1,60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기존에 이제 다른 시장 보고서들보다 높은 성장률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정책 변화가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주요 국가별로 지역별로 성장률을 한번 보면은, 보고서에서 보면은 유럽이 연평균 약 3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나와 있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25%,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36%,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높게 봤습니다. 4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부 다 좀 안 좋죠.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 빼면은 소재, 셀, 그 다음에 장비주 모두 다 안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는 좀 접근은 조금 신중하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고점의 징후도 약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단기적으로 사자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이제 증설을 하고 전망을 좋게 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좀 이런 뉴스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와 있는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물론 57만 원에 어제 이제 고점을 찍고 좀 하락을 했는데, 57만 원, 60만 원에서 매물도 많다고 보면은 60만 원 솔직히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선이 결국에는 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액면가가 500원이라고 보면은 삼성 SDI나 이렇게 비교할 만한 셀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비싸지 않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나머지 2차 전지주들도 힘들다라고 판단하신 이유는요? 지금 현재 고점에서 상당 부분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어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멘텀은 한번 좀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물 하방 경직을 좀 보인 다음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는 실적에 발맞춰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는 1차 상승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고,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과 이로 인해서 숫자로 확인되는, 실적으로 확인되는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은 재차 이에 따른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요즘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이에 대한 힌트를 찾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는요, 확실히 실적 시즌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의 레포트 그 분석도 엇갈리고 있는데, SK바이오팜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요? 이 종목 오래 안 봤습니다. 실적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네,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이제 그거에 발표되면서 주가는 상당히 급등을 했죠. 어제 한 8% 정도 가량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일단 4분기에 지금 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면은, 4분기만으로 보면은 매출이 2,150억 정도 했고, 영업이익이 1,340억 기록했습니다. 당초 4분기의 컨센서스는 매출이 약 35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었고,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400억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당 부분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봐도 총 매출이 4,180억을 기록했고,
있고, 영업이익도 950억을 달성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 매출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배 정도 성장했고, 지금 21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이렇게 큰 폭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유는 결국에는 기술 수출한 계약금을 예상보다 많이 회계에 좀 인식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별로 컨센서스를 맞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런 기술 인식을 갖다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잡을 때 회계감사인의 어떻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회계감사인의 적정하다고 하면은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을 보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일회성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SK 바이오팜이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마이너스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가 된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품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약 1,600억에서 1,800억 정도 제품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밝혔듯이 앞으로는 SK바이오팜이 적자로 가는 일은 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흑자 전환이 된 건데 아직 밸류에이션으로 주가를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나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실적 매분기마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상당 부분 좀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월 27일자에 73,000원 저점을 찍었는데요. 저는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0만 원이 넘어가서 10만 원, 2, 3만 원,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면은 주가는 저번에 7만 3천 원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차례 지수가 흔들리면은 더 이제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가능성은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이제 매수 기회 시점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CJ도 물적 분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CJ ENM 물적 분할을 보류한다,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소액주주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정말 끊이지를 않습니다. 포스코에다가 세아제강 쪽도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물적 분할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소액주주들,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민감해하는 상황입니다. CJ ENM 이와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또 향후에 그렇다면 어떤 수순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최현주 전문가님. 네, 지금 CJ ENM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미디어 사업부를 분할하겠다, 물적 분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13만 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공약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소액주주들도 계속적인 반발을 하면서 CJ ENM에 상당히 부담을 준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2의 스튜디오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방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설립에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은 아닌 것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2018년도에 CJ 오쇼핑을 결국에는 합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주들에게 미디어 커머스사로 발돋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현금 부분만 사용을 하고 또다시 물적 분할을 하게 됨으로써 안다고 함으로써 굉장히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증권가에서도 혹독한 리포트가 나오고 그랬는데,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은 전략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물적 분할을 일단 보류하기로 하면서 주가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조금 소폭 회복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14만 원 후반 정도까지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나와 봐야지 또 주가의 어떤 모멘텀으로 더 추가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CJ E&M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정의 포인트 이렇게 짚어봤고요. 또 최원주 전문가의 요즘 개장전 추천주가 핫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단기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모두 투어 어제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전략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이죠. 2월 4일에 추천이 됐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종목입니다. 그래서 21,750원이 매수가였고요. 목표주가 25,000원에 단번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전히 지금도 한번 담아볼까라는 시각도 많으셔서요. 전략 알려주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빼놓고는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방역 당국도 뭐 각자 도생하는 걸로 뭐 환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도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은 뭐 올해 흑자로 가기는 솔직한 얘기로 쉽지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3분기 이후서부터는 상당 부분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는 미리 한 선반영한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미리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뭐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흑자나 결국에는 적자 폭을 상당히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IT 관련주도 그렇고 뭐 다 모든 주식들이 가치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한 상태에서 올라오기 쉽지 않은데 지금 투자자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쪽으로 많이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조금 눈길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보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당분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밸류에이션 좀 그래도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2차 목표가 29,000원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모두 투어의 2차 목표가는 29,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더 수익을 즐겨보시죠. 그럼 오늘의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좀 전에 포인트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 사도 좋은 건가요? 어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전체적인 모멘텀하고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또 다시 강하게 상승하면은 뭐 살 필요 없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역시 장중에 좀 빠지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 대신 오늘만 사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시간을 두고 조금 빠질 때마다 한 번씩 좀 담아서 평균 단가를 한번 낮춰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발표한 것이 오늘 주식을 갖고 나온 이유이고요. 매출이 역대 최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뇌졸중 신약인 세노바메이트라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화에 성공해서 지금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거에 인식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 신약이 지금 미국에서 임상 1상에 돌입해서 세노바메이트에 이어서 글로벌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99,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저번에 저점 73,000원을 깨는 7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이 오늘의 추천주였네요. 호실적을 한번 믿어보자. 이미 좀 실적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에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8% 넘게 올라서요. 85,700원이 어제 종가입니다. 이것보다 올라가면 살 필요가 없고 이것보다 밀릴 때 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